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한가스쿨의 반장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1타 강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투자 수익률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수업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본 방송이 끝나면 우리 전문가님들의 특별한 무료 방송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어떻게 들으시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셔도 가능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의 댓글,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전략들, 기법들, 그리고 히든 종목들까지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또 오늘 시장은 어떤 부분들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월요일은 항상 이분과 함께하죠. 바로 강호진 쌤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쌤, 자 오늘 시장 오전장에는 굉장히 또 걱정이 많았거든요. 좀 그쵸. 낙폭이 깊었던 것 같은데 또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우상향 그래프를 하루 종일 좀 보여주기는 했어요. 네. 오늘 시장 좀 이래저래 좀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래도 지킬 건 지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 피로회복제 광고 중에 지킬 건 지키자, 뭐 박땡땡 이런 좀 광고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처럼 지금 국내 증시도 다행히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을 좀 보여주지 않고 좀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래서 지킬 건 지켜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전에 블랙 먼데이로 인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선까지도 이탈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그 다음날 바로 갭상승을 좀 보이게 되면서 빠르게 회복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초가 구간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래서 다행히 지금 다시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2,500포인트 선을 좀 지켜주면서 좀 반등을 만들어내줬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전 저점을 좀 깨는 흐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뭐 700선을 좀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0선을 이탈했었지만 그래도 장중에 이 메이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좀 중요한 지지 구간은 잘 지켜줬다. 심리적인 지지 라인은 잘 지켜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이제 미선물에 대한 반등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본 증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 정도까지 하락을 좀 보이다가 0.5% 수준으로 좀 만회를 시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좀 동반돼서 국내 증시도 반등을 만들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빅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이슈에 좀 민감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세가 잡히거나 주도 섹터라든지 주도 테마가 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좀 개별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여전히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9월 달에도 빅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일단은 이번 주 수요일에 일단은 미국 이제 8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어쨌거나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기 때문에 좀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항상 경계심을 좀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CPI가 계속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지금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조금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 역시도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25bp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다. 뭐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연휴가 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중요한 구간은 지켜줬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알겠습니다. 자, 참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이 9월도 나름대로 9월 중반을 또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 말씀 주신 빅 이벤트들 경기 지표라든지 또 FOMC 금리 인하라든지 좀 코앞에 다가온 느낌인데 그때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보수적으로 현명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요 또 많은 종목들이 하락 출발했다가 회복을 하고는 했는데요. 이 안에서 또 어떤 종목들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쌤, 가장 먼저 특징주 하나 꼽아주시라고 하면은 어떤 거 꼽아주실까요? 네, 일단 먼저 볼 종목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상 얼마 전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등을 좀 이끌어줬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다. 지금은 뭔가 긴 추세가 잡히기보다는 단기 반등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수익을 좀 챙기고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뭐 전기차 이 전방 산업에 대해서 아직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회복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투심 자체가 조금 위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 역시도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밤에 또 8%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에코프로와 같은 이런 소재 기업들이 동반 하락을 좀 보여줬다. 그다음에 지금 광물 가격 자체도 반등을 좀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계속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2차 전지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강한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해줄 만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출, 뭐 전기차의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을 했다라든지 이런 재료가 좀 있어야만 확실하게 추세를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에 이제 9만 원 구간에서 지지를 좀 보여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바닥을 잡아가는구나 하고 오히려 좀 과감한 베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폭 조정이 나왔을 때 바로 추가 매수를 한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럴 구간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좀 방망이를 짧게 봐야 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정도면 또 더 빠졌으니까 바로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로 들어간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손저가를 잡고 대응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비중을 과도하게 태우신다라든지 혹은 뭐 1, 2% 혹은 뭐 3% 이런 소폭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짧게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주시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그 시기를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에 대한 의심이 좀 대두가 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캐즘 우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안정성까지 흔들리면서 에코프로 오늘 좀 많이 빠졌죠. 75,2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3.47%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에코프로 지금 구간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구간이라고 합니다. 무리하게 비중을 올리시는 것보다 해주신 말씀 참고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한 종목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특징주 꼽아주라라고 하시면은 어떤 종목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제 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제닉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주로서 지금 부각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화장품주들도 올해 굉장히 좋았다가 상승폭을 크게 좀 반납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와 관련돼서도 제닉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사실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아마존닷컴에 대한 진출,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판매량이 좀 증가한다 이런 소식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승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기간 내에 가파른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닉 같은 경우에 좋다 혹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좀 보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 진입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소 좀 답답하고 또 특히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있거나 이렇게 이미 수급을 좀 받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급등이 빠르게 나온 만큼 이 주가도 금방 급락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닉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 2주,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3,000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거의 14,000원 구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보시면은 크게 조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과열 구간도 있었는데 과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단일 호가로 좀 거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할 수 없죠. 그래서 이때 거래량이 확 줄었다가 그런데 다시 상승을 보이는 구간, 이 장대의 양봉, 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구간인데 여기서 또 다시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서 지금 쭉쭉 계속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유지를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좀 조심하고 보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은 이 매수벽이 굉장히 좀 얇을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굉장히 이 지금 유동되고 있는 그런 자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제닉 같은 경우에 지금 이만큼 올라왔을 때 시총이 겨우 1,000억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뭐 한 200억대 수준밖에 되지 않았었다는 건데 그만큼 굉장히 좀 가볍게 올라왔었던 종목인 만큼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항상 유념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아마존닷컴 진출 소식에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제닉 두 번째로 말씀 주셨고요. 이 종목 진짜 지난달만 해도 3,000원대였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10,000원을 뚫고 14,000원을 바라보면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정확히 13,93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최근에 너무 빠르게,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해서 신규 진입을 지금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급하게 들어가기엔 변동성이 우려가 되는 종목이라는 점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닉까지 들어봤고요. 한 종목만 마지막으로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은 어딜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인데 네.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역시 비만 치료제가 나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크게 좀 부각을 받으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을 보이고 이제 추세가 꺾이는 듯했으나 8월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3% 상승 마감을 하면서 또 추세를 유지해주는, 다시 살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를 보게 되면은 뭐 중간중간 조정을 좀 나와주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을 이끄는 거는 좀 제약바이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을 이끌어줄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남은 하반기도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이 위고비가 이제 다음 달에 출시가 될 것이다. 국내에도 출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게 되면서 다시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 노보노디스크의 다른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 유통을 좀 맡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위고비에 대한 유통도 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이제 시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는 테마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위고비에 대한 이슈가 다시금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안에서 상한가 종목도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움직임, 그래서 다시 한 번의 관심을 한번 두고 보시길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블루엠텍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상장 이후에는 계속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그래도 10,000원권 상단에서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좀 조정을 보이기는 했으나 8월부터 다시 반등을 만들어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21선 이탈하지 않고 다시 추세를 살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단기 이평선 상단으로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추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강의에 대해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블루엠텍 대해서 한 번 더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도 섹터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끌어왔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러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 기대감으로 먼저 오른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좀 꺾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단순히 기대감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수급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빠져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섹터가 계속적으로 다 같이 강하게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입장에서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음 주도 섹터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셨다시피 지금 최저가를 또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히 살려줄 수 있을 만한, 혹은 지수를 버텨낼 수 있게 만들어줄 만한 섹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하시고 계속적인 순환매를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대감 가득한 요즘의 제약바이오 시장인데요. 그 안에서도 오늘은 위고비 출시 이야기에 비만 치료제 굉장히 또 잘 가졌습니다. 그 안에서도 블루엠텍 짚어주셨고요. 삭센다 유통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위고비도 유통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블루엠텍 짚어주셨다고 하세요. 네, 오늘뿐만 아니라 당분간 이 비만 치료제 순환매가 더욱더 돌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요 점까지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 3가지도 짚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사연, 종목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또 오늘은 어떤 사연과 어떤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하네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을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김양보라고 합니다. 저는 차선 끼어들기도 꾹 참고 양보하고, 대단한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새치기도 꾹 참고 양보하면서 다들 급한 사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전데요. 그런 제가 요즘은 음식조차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양보를 하냐고요? 바로 제 피부에 양보를 합니다. 본인한테 양보하시는 거군요. 혹시 이런 말 아시나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 당시 광고와 유행어가 굉장히 또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더욱더 공감 가는 말인 듯해요. 먹는 걸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특히 이거 맛있는 거 먹을 때 콘 아이스크림 아랫부분 초코 과자를 양보한다. 그건 진짜 사랑이잖아요. 맞죠? 아무튼 이야기가 조금 새길로 간 것 같은데 요즘 그만큼 제가 피부에 관심이 많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 요즘은 화장품 종류도 많고 브랜드도 다양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 제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브랜드의 제품들을 쓰고 피부가 굉장히 밝아진 것 같거든요. 이 아모레퍼시픽의 제품들이 좋은 이유, 제가 아모레퍼시픽의 주주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매수가 17만 5천 원, 그리고 비중 20%. 올해 화장품주들의 주가가 한참 오르다가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와주더라고요. 선생님, 화장품 시장의 전망과 아모레퍼시픽의 기업 전망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매수가, 가격 전략도 함께 부탁드려요.
자, 우리 모두 콘 아이스크림의 마지막 초코 과자까지 양보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굉장히 차선 끼어들기까지 양보를 한다니까 마음이 진짜 여유가 넘치시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아무튼 올 상반기에 화장품, 뷰티 기기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나가졌었는데 말씀 주신 섹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화장품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까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전에는 화장품 하면 사실 중국이 가장 먼저 좀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는데 사실 사드 보복 이후로서는 계속적인 수요가 좀 감소를 하게 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좀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 비중국 국가에서 이 수출이 판로가 좀 넓어지게 되면서 이 화장품 섹터가 다시 좀 살아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중국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냥 이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빠르게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미 중국에 대한 매출은 줄 만큼 줄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다른 뭐 북미나 혹은 뭐 유럽 국가 이런 데에서 지금 매출 판로가 생겨나게 되면서 그런 매출들을 지금 다 회복을 해가고 있다, 혹은 그 이상을 뛰어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 흐름을 좀 보자면은 굉장히 트렌드에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예전에는 특히나 고가의 이 브랜드를 굉장히 선호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고가에 대한 브랜드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중저가에 대한 브랜드, 그다음에 그에 대한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 K-팝이나 이런 K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뭐 10대, 20대 이 해외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이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고가의 브랜드보다는 이 중저가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면세점 대한 매출 뭐 이런 것들만 굉장히 높게 좀 쳐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이커머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이죠.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가 되거나 혹은 접근성이 가까운 뭐 마트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판매가 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브랜드들이 오히려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도 바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네. 그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 이제 고가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중국을 통해서 큰 매출을 좀 만들어냈던 기업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주가도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길게 놓고 보게 되면은 2015년에 정점을 찍고 나서 2016년부터 이제 사드 보복이 시작이 되면서 계속적인 하향세를 걸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10만 원 구간에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었죠. 게다가 화장품 섹터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아모레퍼시픽 역시도 좀 반등을 크게 보여줬는데, 아쉬운 거는 2분기 실적이었죠.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면은 역시나 중국 내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어닝 쇼크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다시 급락을 보였던 건데, 이제 3분기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지금 북미권에서 굉장히 좀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른 뭐 유럽 국가나 이쪽에서도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장 큰 시장이 좀 북미 시장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실적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같이 실리게 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손실권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이런 실적들을 체크하면서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중국 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매출이 크게 회복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적자폭을 좀 줄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왜냐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만큼 마케팅을 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실적 영향에 미친 건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중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이제 실적이 조금 살아난다, 혹은 적자폭을 축소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주가에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섹터 역시나 실적이 중요한 섹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안에서도 해외 매출이 또 중요할 텐데 여태까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는 북미와 유럽권의 매출이 또 굉장히 중요한 섹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모레퍼시픽 역시 중국 수요가 줄면서 힘든 시기가 좀 보냈었는데 2분기 어닝 쇼크 보였었지만 이번에 3분기부터는 완화가 좀 될 것 같고 이 북미권에서도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은 이 김양부님의 가격 전략을 좀 도와드려야 할 텐데 이분이 지금 17만 5천 원에 들어갔다고 하세요. 근데 네. 오늘 종가가 또 14만 원 가까이 되는 13만 9,300원이란 말이죠. 네. 자, 이번 그냥 홀딩하면 되는 걸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냥 홀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무리하게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지금 조금 더 안정적인 가격대에 좀 올라서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봤을 때는 12만 원을 꼭 지켜주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고, 상단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갭이 크게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갭을 메꿔주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제 15만 원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전에도 장기 이평선에서 좀 지지를 받은 가격이기도 하고 또 이전 고가권을 좀 형성을 했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유의미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15만 원 상단에서 안착을 해주고 본격적으로 이 이평선, 이 꼬여있던 이평선들이 정리가 되면서 정배열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하는 전략 좀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 12만 원 그리고 15만 원 다가갔을 때 물량 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추세의 흐름 체크하시는 것 말씀 주셨습니다. 이 점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제 포트폴리오도 피부도 예쁘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종목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오늘도 저번 강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저번 주 월요일에는 제약바이오 짚어주셨어요. 이거 짧게 한번 요약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티술라질린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지금 신약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혹은 뭐 치매 치료제 이쪽에 대해서 지금 이 키워드가 시장에서 좀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좀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이슈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좀 튀어오르는 경향들이 있다, 이렇게 좀 같이 설명을 드렸죠. 근데 거기에 좀 맞춰서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윗꼬리가 좀 발생을 하는 모습들은 확인이 됐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1,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서 3,000원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죠. 게다가 5일 이평선, 이 단기 이평선까지도 이탈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유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전략을 한 번 더 좀 잡아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추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3,500원 구간을 좀 돌파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고 윗꼬리를 달았었던 게 확인이 되는 가격대죠. 그래서 이전에 3월에서도 상승이 나왔지만 이 종가상으로 이 3,500원을 넘기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린다든지 음봉으로 떨어졌었던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악성 매물들이 좀 쌓여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구간을 소화하고 올라간다면은 역시나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4,000원 구간이 되겠죠. 4,000원 구간에도 보시면은 작년 9월에 고가를 한번 경신을 했었고 이 가격대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았었던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번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돌파들을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도하시고 확정 수익 챙겨 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까지 AS 해주셨네요. 추천해주시고 지금 30% 넘게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 3,500원 안착하는지 체크하시고 또 4,000원 돌파하는지 보라고 하시니까 요 점들 기억하시고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꼼꼼한 우리 강호진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또 초록 검색창으로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또 클릭해 주시면은 무료 방송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까지 있는데요. 댓글에 링크까지 함께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방법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주춤했었던 월요일 시장이었죠. 하지만 희망이 아직 없지 않습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도 주가도 우상향 그래프 계속해서 그려주길 바라면서 미주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한가스쿨의 테마주 일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사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는 역시나 좀 제약바이오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도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가장 좀 강한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30% 이상인 종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도 한번 집중을 해주시고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실제로 한번 매매를 해보셔가지고 수익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제약바이오 아직 한 발 남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것은 맞으나 그래도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만 보더라도 여전히 좀 추세를 지켜내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제약바이오 계속 지켜봐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자, 일단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이전에 이제 7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부터는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시작부터 블랙 먼데이를 맞이했고 반등을 만들어내는가 싶었으나 다시금 이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지금 거의 저가권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은 더 힘들었죠. 그래서 이전 3월에 922포인트를 경신한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블랙 먼데이를 맞이하고 빠른 반등이 나왔지만 상승폭을 좀 빠르게 반납하면서 다시금 이 종가권에 이 저가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지수만 두고 봤을 때는 계속적인 이 하향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섹터가 다 조정이 나왔느냐, 혹은 지금 모든 섹터가 다 이 종합지수를 따라서 조정이 나왔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업종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 코스피의 의약품 업종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블랙 먼데이를 맞이하고 다시금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자, 이 의약품 업종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7월부터 오히려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확인이 됐다. 즉, 그러면은 시장을 이끌었었던 이런 주도 섹터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이전에 바닥권에 있던 이 의약품 업종, 즉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역시나 블랙 먼데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급락을 보였는데 빠르게 반등을 좀 보여줬고 오히려 그 이후에 고가를 경신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가권, 이 블랙 먼데이 가격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폭 조정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할 때 지금 종합지수 대비, 그러니까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제약업종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3월에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와지기는 했지만 지금 앞서 보셨던 의약품 업종 대비해서는 비교적 좀 약한 흐름이지만 그래도 종합지수 대비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강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이 장기 이평선 상단으로 좀 올라서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시장 대비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시장 대비해서 비교적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선정을 해본 거고, 자, 그래서 어떤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냐, 어떤 이슈들을 좀 가지고 있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볼 텐데, 자,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런 기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심을 형성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신약개발 깃발단 K제약바이오, 성장구산서 가속 페달 밟는다, 주도주는 나야나, 금리 인하 실적 호재 등으로 제약바이오 훈풍이 분다. 또 하반기 경제는 제약바이오가 이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죠.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둔화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고점론이다. 이제는 수요가 꺾인다.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꺾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심을 형성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격을 좀 그러니까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가라는 게 결국에는 팔지 않아야 주가가 빠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을 가지고 지금 보유자 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매수벽이 두껍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센티멘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최근에 이 대장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상승권, 그러니까 고가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큰형님들이 이끌어주면 또 밑에 있는 동생들이 같이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100만 원 살짝 아래에 위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양봉을 잘 유지해주면서 또 추세를 유지해주면서 고가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알테오젠 지금 코스닥 시총 1위로 올라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시총 상위 종목것을 쫙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시총 순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탑 30 안에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시총 순위가 많이 올라간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메이저의 수급이라든지 혹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즉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꺾이게 되면서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반대인 거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대장주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반등이 나올 때 대장주가 버텨주고 있으니까 다른 제약바이오가 좀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확대, 지금 생물보안법까지도 패스트트랙을 지금 통과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CMO 관련 대장주로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황제주에 등극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좀 반납을 하긴 했지만 지금 보시더라도 다시금 21선 상단으로 올라와 주게 되면서 추세를 다시 잡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만 추세가 크게 깨지지 않는다 혹은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정배열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캐파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꺾이는 듯 싶다가도 계속적으로 반등을 만들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40만 원, 뭐 목표가가 4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올 만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투심도 그만큼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더라도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0일선에서 계속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죠. 60일선을 깨지 않고 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갈 텐데, 자, 그래서 오늘 이 비만 치료제, 오늘 비만 치료제가 좀 가장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대형주들이 좀 추세를 잡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로도 하나 준비를 했고, 또 세 번째는 소형주, 역시나 지금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두 자릿대 상승을 좀 기록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8시 공개 방송,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하는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참여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리자면은 QR코드가 지금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QR코드를 휴대폰을 꺼내셔가지고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지금 제 요 몸 하단에 나와 있죠. QR코드가 보이실 텐데 카메라 어플을 가져다 대시면은 이 링크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되실 테니까 미리미리 접속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네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먼저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다시 돌아온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펩트론을 대장주로 잡고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좀 꺾이게 되면서 차익 실현도 같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오늘 이 위고비 출시 임박에라는 기사를 가지고 이 재료를 가지고 다시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위고비가 10월에 국내 출시를 예정을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가량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재료가 완벽하게 소멸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이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발표가 된 이후 혹은 출시된 이후로부터는 세론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만 치료제 테마 관련주들 여러 개가 좀 나타나 있는데, 지금 대봉에르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고, 또 DXVX 같은 경우에도 25%, 그리고 인벤티지레버 17%, 그 이하로 봤을 때도 다 빨간불을 좀 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내에서 두 자릿대의 상승을 보인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상승폭이 비교적 적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5%지만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대봉LS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대봉LS를 보시면은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어떤 추가적인 재료가 있냐? 이제 인도에서 자체 개발한 이 비만 치료 주성분을 가지고 위탁 개발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섹터가 좀 강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개별 이슈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다. 오늘 시장이 물론 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상한가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가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상승폭을 다 반납한 이후에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전 고점을 넘기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봉 LS가 새롭게 좀 대장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이제 블루엠텍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특징주를 통해서도 블루엠텍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삭센다를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위고비가 출시가 됐을 때 이 위고비마저도 블루엠텍이 유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지금 다른 이슈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가장 크게 부각만 받을 수 있는 이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드렸고,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27,000원 정도가 되는데 2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상장 이후에 잠시 반등을 보였을 때 고점 가격, 그리고 최근 들어서 7월, 8월 형성이 됐었던 고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격대를 지금 다시 9월 들어서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거래량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구간을 살짝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27,000원 구간을 깨지 않으면은 다시 고가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테마성이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두 자리대 슈팅이 나오면은 일단은 확정 수익을 좀 챙겨 가시면서 우리가 목표가를 상향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었고, 자, 이제 두 번째는 대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대형주 바로 대웅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총 1.5조 원 정도의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뒷받침이 되는 것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또 하반기까지도 이 탄탄한 실적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신약이 있죠. 팩스쿨루도 있고 또 나보타, 엠블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런 실적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보타 같은 경우엔 이런 것들이 실적을 좀 이끌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연간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기는 했지만 최근에 이 시장 하락과 함께 같이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수급적인 측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저점이 잡히면서, 저점은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보고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기 이평선 구간 정도로만 손절가 잡아두고 대응하시고, 또 상단으로는 일단은 고점을 돌파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소형주죠.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미리 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좀 상한가를 가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첫봉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학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에스모가 이제 하나 남아 있죠. 그래서 이 T세포 치료제와 함께 이 네오 이뮨텍이 개발한 이 NTI7이라는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병용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봉인데 지금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수렴되어 있는 구간에서 첫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히든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히든주도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상장 이후에 이 종목도 계속적인 하락을 좀 보였어요. 그런데 지난달서부터 계속해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든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조정 구간의 거래량이 계속 없다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저가에서 어느 정도의 이 주체
수급 주체가 지금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한 차례 조정을 좀 보였지만 이때는 거래량이 없었고 다시금 좀 반등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거래량도 다시 살아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지금 상단으로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미국 FDA 임상 이상 안정성을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두 번째, 치매 치료제 전임상 효과도 입증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핫하죠. 근데 이 기업도 단순히 치매 치료제나 다른 치료제, 신약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경구용 비만 치료제 역시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전임상 단계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좋은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다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재료를 그만큼 크게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당장 꺾이지 않는 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시 공개 방송 주제,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제약바이오다. 다음 급등 종목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선생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수업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 라이브의 댓글에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